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이나 늘었어요.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고 있는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회원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산재를 신청했는데 올 10월에 산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자살 사건의 산재 처리 시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자해행위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에 이르게 한 사유가 회사가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속 근로자가 자살하게 이르게 할 만큼 그렇게 가혹하게 일을 시켰다고 시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사회적 비판이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에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망인의 자살 원인이 되었던 업무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성향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를 법률적 기준에 맞게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산재를 승인받은 자살건에 대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은 공사 현장 내 공무, 견적 등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22년 3월 어느 날 관리하던 현장의 현장 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퇴사를 만료하기 위해 사직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면담 이후에 인근 야산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저희 노무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사건 수임 후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2022년 10월 3일 망인의 사망과 자살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 산재로 승인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이 15년간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본사 및 현장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유가족 진술을 근거로 망인의 입사 시부터 사망 시까지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 강도, 책임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전 근무 기간 동안 건강 상태 및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는지와 치료 병력이 있다 하면 그 증상 발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료 기록 및 주치의 면담을 통해서 원인 분석에 집중했으며, 정신적 변화의 심화 정도나 회사 생활 및 가정생활상의 특이점이나 심적 상태의 변화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망인은 공사 현장의 공무, 견적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내부적, 외부적으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인으로는 민원, 고객사의 갈등, 타부서 간의 업무 갈등이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하 직원들의 배치 전환, 인력관리 스트레스나 기술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였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공사 원가의 초과 투입 문제 등이나 미수급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세무조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발주사의 공사 단축 요구로 인한 인원 투입 및 원가 상승에 대한 스트레스, 주요 현장의 준공 일정 미준 수일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나 원도급사와의 추가 공사 금액의 미반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유가족, 주변인들의 정보와 진료 기록 및 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을 기초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회사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망인이 치료받았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 및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동료 직원, 주치, 거래처 담당자 등의 사실 확인서나 의학적 자료,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경찰의 부검소견서나 변사사실 확인원, 유가족의 사실 확인서와 같은 많은 입증 자료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자살 사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과 치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나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있었는지, 동료 근로자 또는 직장 상사 간의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거래처와의 업무적, 인간적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지, 회사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망인의 업무적 환경과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스스로 시인하고 제공하기는 쉽지 않고, 동료 간의 갈등이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간접 살인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되므로 이 또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이든 동료 근로자이든 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 조급히 서두르다 보면 상대방이 벽을 쌓고 전혀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사람과 접촉을 하여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사전에 확인할 사항을 미리 꼼꼼히 메모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질병 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반드시 굳은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자살 사건의 경우 최종 결정은 질판위 회의에서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유가족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굳은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유가족 진술 기회는 5분 이내 짧은 시간만 허락되므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미리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적인 주장보다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 노무법인을 통해 사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 사건은 사실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 노무법인을 선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건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